지금 우리 세대 남성들 일부도 뭐 여성 혐오나 반페미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30 대나 40 대가 뭐 자신이 겪어온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페미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반페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10대 때부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성향이 길러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이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인데 뭐 사전에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볼 거 없나 하고 찾다가 침울해 보이는 소년 한 명이 그 썸네일에 있어서, 야, 딱 봐서는 한국에서 인기 없을 것 같은 드라마인데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썸네일에 인기가 있다니 이러면서 이거는 진짜 명작이겠구나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 반나절이 삭제가 됐어요. 뭐 인기 순위에 있는 거 보면은 이미 보실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뭐 아직 보지 않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 보신 분들에게는 추억을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 제목은 소년의 시간이고요. 원제는 아달레센스. 뭐 직역하면은 청소년기 정도 되는데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소년의 시간. 뭐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고 총 4부작, 편당 1시간씩 4시간 정도 되는 드라마 치고는 조금 짧아요. 오늘 방송에는 스포가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는 드라마는 아니라서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스포가 정실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이 1화 끝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1화만이라도 보시고 오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은 새벽 시간이에요.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평범한 4인 가정이 사는 주택을 습격을 합니다. 아빠, 엄마, 누나, 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아빠, 엄마는 중년이고요. 누나는 한 15살 정도 되는 것 같고, 동생은 13살로 나옵니다. 경찰이 보통 습격을 하면은 뭐랄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을, 뭐 보통 아빠를 체포를 해가잖아요. 여기서도 아빠가 굉장히 뭐 체격도 좋고 그래서 뭐 체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경찰들은 아빠는 놔두고 그 자고 있는 13살 아들, 극중 이름이 제이미인데 이 제이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미가 신인 배우인데 아빠와는 달리 굉장히 마르고 좀 귀엽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 13살 제이미를 살인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경찰이 하는 거 있죠. 너는 뭐 진술 안 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미란다 고지하고, 아이가 뭐 깜짝 놀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악이니까 뭐 잘 때 야간요를 한 건지 실수를 해서 이제 아빠가 들어가서 제이미 옷을 갈아입혀주고 경찰차 타고 이제 제이미가 경찰서로 이동을 합니다. 혐의는 이제 동급생 여자아이를 살해를 했다는 거고요. 뭐 실제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인데 1화 마지막에 나와요. 제가 1화가 좋았던 부분이 그 체포와 조사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집니다. 이 드라마가 회마다 리얼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화마다 시간대는 다른데 일단 그 화가 시작되면 1시간은 리얼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안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는 뭐 촬영할 때 트릭을 좀 썼겠지만 아무튼 안 끊고 갑니다. 시간도 안 끊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 과정이 빠짐없이 나와요. 보통 영화에서는 뻔한 건 빼버리잖아요. 체포했어. 그러면은 바로 다음 컷으로 치조 장면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보여줍니다. 체포되는 과정부터 뭐 경찰서 가서 신원조회하고, 미성년자니까 이제 부모님이 와서 대기하고, 또 입회할 신체 검사하고, 국선 변호사 오고 조사하고 뭐 치조받고, 이 과정이 다 그려집니다. 그냥 이 과정을 보는 게 재밌어요.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원래 디테일이 살아있는 건 뭘 봐도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에 체포될 때를 대비해서 뭐 이거 봐두면 좋겠죠. 아무튼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말인데 인류 문명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같은 게 생겨요. 그 새벽 시간에 용의자가 체포가 돼서, 그런데 이제 일이 많잖아요. 그 과정이 군더더기 없이 사람들이 딱딱 자기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맡은 일들을 처리를 해요. 뭐 용의자지만 일단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를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서로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용의자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들, 그리고 국선 변호사도 있고 뭐 간호사가 이상 여부 확인을 한다든지, 경찰들도 굉장히 매너가 좋아서 지킬 거 딱 지키고, 그래서 보면서 이것이 인류 문명이 만든 체제구나,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 디테일들이 참 좋은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처음에 그 잡혀와 가지고 신원 조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직 경찰관이 앉아서 하는데 그 경찰관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 같거든요. 근데 그걸 뭐 언급하지도 않고 뭐 장면으로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았고, 또 2부에서도 그 학교 양호 선생님이 파란 쪽이 없는 그 장애가 있는 분으로 나오는데, 이 장면도 거의 스쳐 지나가면서 나와서 좀 집중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장면들이 제작진들이 다 의도하고 넣었을 텐데 이걸 이제 언급은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들이 좋았고, 뭐 실제 영국에 가보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잖아요. 경찰서나 학교는 공공기관이니까 뭐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보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쭉 조사가 진행되는데 제이미가 이제 드라마 내내 자기가 한 일 아니다, 뭐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몇 번 반복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당연히 아들이 안 했다 그러고, 솔직히 그 아들이 누가 봐도 안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애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믿는데, 마지막에 이제 경찰이 제시하는 그 CCTV 장면을 봅니다. CCTV에 그 살인 장면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1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1부 결론은 CCTV는 명탐정. 그건데, 아무튼 그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1부를 보고 나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 드라마는. 그리고 2부는 경찰이 조사를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이 드라마는 각 화별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어요. 물론 전체 큰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고, 그 화마다 주인공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2부 역시 그 1시간 리얼타임이고요. 주인공이 경찰로 등장합니다. 학교에 딱 갔는데 학교가 개판이에요. 뭐 수업도 안 되고 애들은 선생님 있으나 없으나 왕따 괴롭히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평범한 모습이죠. 사실 1부가 그 체포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쫙 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몰입감이 있는데, 2부는 약간 산만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인 스토리가 모이지가 않고, 또 아마 학교라는 공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여기서 터졌다 저기서 터졌다 이렇게 좀 산만하게 끌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게 있고요. 그게 사실 학교 다루는 장면의 재미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를 현실적으로 다루는 영화들은 이전에도 뭐 영화나 그런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그 2010년 칸느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더 클래스라는 영화도 있고, 2023년 티처스 라운지 같은 영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화가 좀 심심했어요. 근데 제가 언급한 작품들이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들은 아니어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2화도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2화가 재밌으셨으면 앞에서 언급한 뭐 더 클래스나 그 티처스 라운지 같은 영화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뭐 더 클래스까지만 해도 아까 2010년 나온 영화라고 했는데 2010년이면 15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좀 귀여워. 근데 티처스 라운지부터는 보면 진짜 갑갑합니다. 진짜 선생님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게 1화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2화가 약간은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3화를 보고 이게 만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화에서 나올 것들을 빌드업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제이미가 왜 살해를 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어른들은 모르는 뭐 아이들의 은어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왕따와 SNS 그리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이들 사이에서 꽤 퍼져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을 이루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요. 자, 이제 3화가 시작됩니다. 3화가 이 드라마의 백미예요. 이 드라마는 1화, 3화 홀수 회차들이 재밌다. 홀수 회차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 3화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제이미는 아직 재판은 받기 전인데 CCTV에 뭐 살해 장면이 찍혔으니까 재판 전이지만 이제 수용소는 아닌데 수용소 같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 3화의 주인공은 심리 상담사예요. 이 심리 상담사가 제이미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역시나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되고, 이 1시간 중에 한 50분은 아이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면담하는 장면이에요. 1대1 면담이 진행되는데 설정도 굉장히 꼼꼼히 잘 되어 있어요. 대화로
추정을 해보면 심리 상담사가 두 번째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 아이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력범죄자들한테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는 아마도 두 명이랑 그 상담을 받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두 명이 각각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용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고 판결을 내리거나 뭐 치료를 명령하거나 뭐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두 명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오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어쨌든 형을 적게 받고 싶을 테니까 자기를 속일 수도 있고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 최소한 두 명은 상담받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는 남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담사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이 빠르게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화의 주인공인 여자 선생님은 일을 원칙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담에서 뭔가 제이미한테서 좀 쎄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알아보려고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제이미랑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담사들이 되게 나이스하게 대하잖아요. 면담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좀 친밀한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담사가 이제 처음에 핫초코를 뽑아와가지고 집에서 마시멜로를 챙겨와가지고 그 딱 타주죠. 이게 맛있거든요. 예. 핫초코 중에 이 마시멜로가 원래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사 먹어본 적은 없고 제가 다니는 치과에 그게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먹습니다. 치과에 그게 있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데 의사 선생님 너무 돈 벌라 그러시나. 아무튼 맛있습니다. 그 뜨거운 물을 넣으면 그 마시멜로가 녹거든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핫초코 마시면서 분위기 좋게 시작하는데 뭐 당연히 좋게 안 끝나죠. 드라마니까. 이 상담 장면이 재밌는 게 이 상담사가 강자잖아요. 이 사람의 평가로 제이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담사는 어른이고 제이미는 아이이고 용의자에 갇혀 있고 방 안에서 물론 1대1로 대화를 하긴 하지만 바로 앞에 아이를 제지할 수 있는 경비라고 해야 하나? 그런 체격 좋은 분들이 서 있고 뭐 실제로 싸우면 그래도 여자 성인이 이기겠지.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심리 상담사를 거의 위협하는 장면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런 대사나 연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연기도 좋고 보고 있으면 좀 무섭게 느껴져요. 그 상담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아이는 서서 장난인지 위협인지 하는 뭐 그런 장면인데 그런 구도에서 주는 위압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연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양들의 침묵 같은 느낌이 나요. 그 양들의 침묵에서도 한니발 렉터가 묶여 있는데도 조디 포스터를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심지어 이 드라마에서는 앤데 그것도 엄청 귀여운 앤데 그런 연출이 됩니다. 심리 상담사분의 뭐랄까 그 노루 같은 눈빛이 있거든요. 그런 표정이나 질문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의 한 장소에서 1시간 동안 벌어지는 대화의 전쟁인데 임팩트가 대단합니다. 거의 연극 한 편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3화에서 이 드라마의 문제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SNS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거기에 완벽한 학교의 계급 문화. 아직 13살인데 뭐 여성의 80%는 상위 20% 남자를 좋아하고 뭐 거기에 계급이 있는데 제이미는 자신이 찐따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설정들이 쭉 나와요. 그런 것이 결국 살인까지 가는 동기가 되는데 여기서 제이미가 멀쩡하다가 그 혐오 발언 같은 게 종종 등장했다가 가끔씩 폭발을 하거든요.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설정이 굉장히 묘하게 잘 짜놓은 게 이 심리 상담사로 나온 여배우분은 뭐 못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꽃미녀 배우는 아니거든요. 에릭인 도어티라고 더 크라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뭐 그렇게 꽃미녀는 아니잖아요. 약간 푸틴 닮은 느낌 좀 살짝 있고 뭐 반대로 아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귀여워요. 2화에서 학교에 갔었잖아요. 그 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이 나오잖아. 그 친구들 보면 객관적으로 제이미가 괜찮은 편이야. 근데 이 소녀는 계속 자신이 못생겼다고 막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우리는 특히 아이가 자기 외모를 막 비하하고 그러면은 빈말이라도 너 아니다, 너 괜찮다, 잘생겼다, 너 예쁘다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상담사는 그런 빈말을 하는 역할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생각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이미는 이제 빡쳐가지고 선생님은 예뻐서 내 감정을 모를 거다 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흥미롭죠.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 여배우는 그렇게 미녀는 아닌데 자리나 위치가 주는 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아이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의도적으로 좀 배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지난 이슈인데 인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비자발적 금욕주의자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이성을 꼬실 능력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이죠. 이게 처음이 논란이 됐을 때는 20대 뭐 중후반부터 한 40대 정도 남성 중에 일부를 말했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미 10대들에게 퍼져 있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애들한테 너는 지금 꼴을 보니까 평생 모쏠이다 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건데 근데 요즘은 이게 SNS도 있고 친구들 권력관계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기 객관화 아닌 객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계속 자기가 못생겼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조금 소외받는 애들이 스스로 자기가 찐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찐따라는 것을 자신을 내면화한다고 하나?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흔히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끼얹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여성만 괴롭히는 그런 총체적 난국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세대 남성들 일부도 뭐 여성 혐오나 반페미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30대나 40대가 뭐 자신이 겪어온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페미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반페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10대 때부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성향이 길러진다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제이미가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또 자주 나오거든요. 이 꼬마가 세상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경험이 아니라 내면화된 교육 아닌 교육, 그 눈칫밥. 자기 스스로 내면화하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10대 때 이런 걸 받아들이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제이미는 아마 평생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계급 의식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게 겹겹이 쌓이는데 이걸 계속 내면화해요. 그래서 제이미랑 친한 친구가 2명 나오거든요. 1화에서는 마치 제이미가 이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하고 뭐 정말 좋은 아이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드라마 보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찐따들끼리 비슷한 애가 비슷한 애 만나는 느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평가 대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친구도 그 정도 수준인 거 익스큐즈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이게 진짜 의지하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물론 제이미는 살인자니까 뭐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게 제이미만의 성향이 아니라 지금 10대에 꽤 많은 수가 제이미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소년의 시간이란 제목이 제가 번역이 좋다고 느낀 게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나 청소년 보면서 입에 발린 말로 미래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실제로 사실이고 이제 그 소년들이 미래고 그들의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뭐 한 10년 20년 있으면 오겠지. 그들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의 시간, 그 소년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많이 그려지진 않지만 소녀들 그 소녀들도 같은 식으로 길러지거든요. 그런 차별을 내면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상의 어떤 뒤틀린 쓴맛을 본 아이들이 단순히 맛을 본 게 아니라 거기에만 절여져 있는 아이들의 시대가 올 텐데 너희들 준비됐니? 사회가 준비됐니? 하고 물어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4부는 제이미 가족들이 이제 사건 후에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당히 뭐 잘 만들었고 괜찮은 마무리였어요. 조금은 그래도 희망과 이렇게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해자 가족들이 사건 후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고 뭐 이런 영화들은 기존에도 몇 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볼만은 한 게 배우들 연기가 일단 너무 좋고요. 특히 이 아버지 역할을 한 배우님이 스티븐 그레이엄이라고 아마 얼굴 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 이분이 연기도 좋고 또 이 드라마 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 찾아보니까 이 드라마 각본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본이 굉장히 좋아서 다음에는 뭐 감독으로 한번 데뷔를 하시려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OTT 이후의 드라마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설정은 자극적이고 그 안에 자극적인 장면도 많은데 밀도감이 높은 작품들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 클릭이 중요하잖아요. 그 클릭을 유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입소문이 좀 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강한 장면들을 많이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 같은 작품이 많아요. 그나마 용두사미면 괜찮은데 이게 머리만 용이고 몸통부터 바로 뱀인 애들도 많거든요.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컨셉과 이야기가 충실하고 또 감정도 풍부하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1시간을 안 끊고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촬영이 실제로 끊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어렵거든요. 동선 짜고 이런 게. 그런 촬영의 야심까지 아주 잘 만든 드라마여서 좀 보는 내내 만족스러웠고 보고 나서도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좋은 작품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